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내추럴 메이크업. 우리에게 몇 년간 익숙해진 화장법이죠. 이 메이크업의 창시자,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한 얼굴을 위해 화장품을 만들어낸 로라 메르시에입니다. 품질 좋기로 유명한 화장품 로라 메르시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명품 뷰티 브랜드죠. 로라 메르시에는 실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이름에서 따온 브랜드명입니다. 섹스 앤 더 시티 캐리가 로라 메르시에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 한 명이지만 사실 로라 메르시에는 자존감이 참 부족한 아이로 자랐어요. 1960년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통통한 아이였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 모르는 채로 로라를 키웠고 이 두 가지 요인은 그녀의 자존감을 더욱 낮게 만들었죠. 학창시절 교실 구석에서 그림을 끄적이기 좋아했던 로라 메르시에는 자연스럽게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예술로 밥 벌어먹기 힘들다는 풍토는 동일했나봐요. 예술을 전공한 로라 메르시에도 앞길에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그녀의 어머니는 메이크업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다고 하네요. 사랑을 충분히 주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길에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인 로라는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파리의 카리타 미용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지난번 나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았듯이 나스 창립자 프랑스와 나스도 선택했던 동일한 학교인데요. 로라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졸업 이후 카리타 미용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고 6년간 파리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그녀는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파리에서 6년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평판을 만들어 오다가 건너온 뉴욕에서는 자신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했죠. 파리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일은 인생을 다시 시작했던 계기라고 얘기하며 파리에서의 경험은 뉴욕에서 커리어를 위한 발돋움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뉴욕에서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포토그래퍼 스티븐 마이젤과 일을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계기로 로라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크게 성장하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로라는 그 당시를 회상할 때 스티븐의 노예가 되어야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숨막히게 바쁜 생활을 견뎠다고 합니다. 당시 마돈나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기도 했고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 등 톱스타들을 모두 담당하면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합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로라는 완벽한 메이크업을 선보였고 그녀의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자존감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당시 미국에서는 파란 아이섀도우, 핑크 블러셔, 두꺼운 파우더 등 두껍고 진한 메이크업이 유행이었는데 로라는 유러피안 특유의 가볍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미국에서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트렌드가 1970년도 스튜디오 촬영에서 80년도 야외 촬영으로 바뀌면서 모래나 바다에 어울릴 만한 메이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 피부 결점을 가리는 메이크업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그녀가 메이크업을 할 때 크게 영감을 받았던 것은 카뮤플라지 메이크업이었는데 카뮤플라지 메이크업은 화상 입은 환자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성형외과 의사들이 개발한 것으로 당시 연극 배우들만 이 메이크업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메이크업을 위한 제품이 시중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로라는 그때부터 제품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또한 그녀는 메이크업 시장에 내추럴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메이크업 하기 전 모공을 메우는 프라이머가 시장에 없었고 그녀는 미네랄 오일 기반의 원료를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프라이머를 만들어 쓰기도 했었죠. 로라는 승승장구하던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지만 1990년대부터 그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낍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탓에 후보정의 기술도 점차 늘게 되어 메이크업 리터칭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거든요. 또한 육체 노동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을 느꼈던 거죠. 그 전부터 메이크업 제품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그녀이기에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어보고는 싶었지만 자기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자신이 없었어요. 돈도 비즈니스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그녀의 인생을 바꿔준 새로운 인연, 제닛 거위츠를 만나게 됩니다.
제니 거위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미국 폴리스 백화점에 입사해 18년간 일하면서 상무까지 승진했고 1992년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 부사장으로 이직하면서 누가 봐도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나간 사람입니다. 전 세계 네로라 하는 디자이너들과의 미팅, 최고급 호텔과 전용 운전기사,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그녀의 꿈은 니만 마커스 첫 여성 CEO였습니다. 하지만 제닛은 이 모든 기회를 등 뒤로 하고 화장품 브랜드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큰 기회를 본 것이었죠. 그 당시 에스티로더가 제일 큰 화장품 브랜드였고 다양성보다는 획일화된 메이크업 기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91년도 설립된 바비 브라운이 제닛이 일하던 니만 마커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비 브라운을 눈여겨보고 있던 제닛은 런던에서 하비 니콜라스라는 백화점에서 맥 매장에 바글바글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비 브라운과 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획일화된 아름다움이 아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것, 개개인에게 맞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제닛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제닛은 이와 같은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바비 브라운과 맥과 같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기반의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녀는 보그, 얼루어 등 유명 매거진의 에디터로부터 당시 유명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중 5명을 만나 인터뷰했고 기존에 없던 제품 3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공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중 로라 메르시에가 3개요? 장난하시는 거죠? 전 이미 10개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답했다고 하네요. 로라는 이미 만들고자 하는 제품 컨셉이 명확했고 아이디어도 많았기 때문에 제닛은 로라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들이 만난 1년 뒤 1996년 3월 로라 메르시의 화장품 브랜드가 런칭하게 됩니다. 로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해왔을 때부터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한다면 꼭 먼저 내고 싶다고 했던 제품들,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카뮤플라지 컨실러, 그리고 세팅 파우더를 미국 백화점에 런칭했고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었기 때문에 로라 메르시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성공적인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브랜드 핵심 타겟을 이해하지 못했고 타겟군이 완전 달랐던 매장에 무분별하게 입점하면서 부진한 판매 성적을 얻기도 했고 제품력에만 신경 쓴 나머지 놓쳤던 패키지 디자인도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로라 메르시에는 판매가 부진한 매장은 모두 철수하기 시작했고 올드한 디자인을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리브랜딩을 통해 로라 메르시의 전 매장의 제품을 하루 만에 다 교체해버린 것이죠.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했기에 98년도 니먼 마커스의 로라 메르시의 지분 51% 정도를 팔게 됩니다. 패키지 리뉴얼 후 매출은 3배 정도 오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시장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두 창업주는 오늘날의 로라 메르시에를 만들게 된 것이죠. 많은 유튜버의 추천템, 소비자의 인생템을 만들어낸 로라 메르시에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